I can see if you're right here next to me. Something's wrong, wasn't it fun? Is it now we're done? You get dressed, I look a mess, and you tell me to confess, and you tell me to confess. Oh, I don't know what to say, what to do, how to make you see. This is nothing in real life,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. You can run, you can hide, but you can't put the blame on me. Because you're acting like a volcano, tending to be my savior. Nothing you do can save us, save us. Because you'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. You keep teasing me, but you're nothing without 엔비디아는 이게 주봉 개념인데요. 이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승의 가속 이런 중에 있고요. 이게 이제 8월 28일 날 실적 발표일에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젠슨왕이 매도 구간에 이제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$14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인데,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기간이 한 6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.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, 과연 그동안 충분히 이제 도달을 할 것 같아요. 이게 $100 기준으로 해서 마디 가격인 이제 $120를 돌파를 하고, $120에서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$140까지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. 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공조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테슬라도 캔들이 점차 캔들의 그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상승의 가속 구간에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 목표가가 $240이고요. 돌파 이후에 지지, 그리고 $270를 1차적으로 2차 목표가로 생각을 하고요. $240에 어느 정도 도전이 있겠지만 $270까지는 달성이 가능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10월 22일에서 24일까지 잭슨홀에서 3일간 4월 동안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고요. 이때 지금 기준금리가 5.25에서 5.5%로 되어 있거든요. 이거를 이제 9월 18일 FOMC 정기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0.25%로 인하할 것인가, 아니면 0.5%로 인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지금 이제 9월에 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 예정인데, 이때 이제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0.5%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, 하여간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,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상승의 가속이 언제 이제 멈출 것인가, 여기에 이제 중요한 관점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2019년 11월인데요. 이 기사를 본 건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이제 금리를 20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, 금리 인상 이후에 최초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게 2019년 7월이었거든요. 7월, 9월, 10월 요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, 금리 인하 이후에 과연 증시가 어떤 상황을 보였고, 7월 이전에는 과연
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, 그 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당시 이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2019년 8월 18일.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지금인 것 같아요. 이제 잭슨 홀 미팅 전에 이제 관련 기사인데요. 이때도 뭐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수익률 커브 역전 현상 출현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져든 가운데 오늘 23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 나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뭐 이런 기사고요. 이 당시 이제 2년물, 10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.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그 당시에도 2019년도 이 당시에도 일부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반대를 했다. 이때도 이제 미국만 경기가 아직 강해, 금리 인하가 필요치 않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미국 GDP가 아직도 2%대 이상 상승하는 등 미국만 혼자 강한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이랑 상황이 얼추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. 결국은 2019년도에 이제 3회 0.25씩 금리 인하를 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이제 우리 코스닥, 코스피에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당시 이제 상승률 1위가 반도체 지수였다. 지금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하반기 때 상승을 한다면 지금도 상승을 하지만 반도체 업종이 1차 수혜주가 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게 이제 2위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. 아까 기사에처럼 이게 이제 단기 금리 3개월이고요. 이게 이제 10년 금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. 뭐 그런 얘기였고요.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있는 거 아니냐. 2019년도 8월 달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고, 음, 그런 다음에 뭐 그 전후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US 테크 100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보였었고요.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. 요게 한 6개월 정도. 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면 요때가 이제 2019년도 8월이거든요. 8월 요때가 그 이후에는 나스닥 US 테크 100이 이렇게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한 이런 경우고요. 여기 이제 2020년 2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금리 인하 이후에는 US 100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. 그리고 그때도 반도체가 그 상승의 축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반도체, 뭐 자동차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었다.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언제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도 이런 그 단기적으로 이 파동이 이렇게 있었어요. 이런 식의 파동이. 그러면 이런 공포의 시기가 이제 8월, 9월까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. 그 시기는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해가지고 8월 28일 세론 뉴스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. 세론 뉴스가. 그리고 또 9월 초에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때도 만약 고용 실적이 안 좋다면 또 이때도 어떤 셋업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제 변동의 폭은 점차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일 확률이 크거든요. 다시 엔비디아로 왔습니다. 이게 이제 롯데 캔들이 가속 구간에 있고
추가적으로 이게 140달러에 멈춘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저는 이게 14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글로벌리 추가적으로 악재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, 특히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,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AI에 대한 전향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었고, 해리스 후보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바뀌어서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이 현재 어떤 상승 초입에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시장에 변수가 되는 게 9월 이후 10월 달에 어떤 여러 가지 에, 재정 정책이라든가 금융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9월, 10월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. 9월 달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최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오히려 피봇이 돼서 0.5% 빅커트로 유발이 돼서 오히려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9월, 10월까지는 자산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과연 연말까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가져가야 되는가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뭐 반도체 분야가 토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보여지는 뭐 실적들,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뭐 그런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, 2019년도에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에 주로 상승한 종목이 반도체였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뭐 반도체 관련 ETF 이쪽이 상승률 상위에 있고,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지금 NDF 시장에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끌고 내려온 뭐 이런 상황이고요. 지금 달러 약세 기조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지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여기 이제 마디 가격인 1350원을 끌고 내려왔다는데 뭐 의미가 있고요. 지금 변동성 지수, 빅스 지수도 15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개인들도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한 그런 구간대 접어들었다,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뉴욕 시장에 상장된 EWY 요건도 지금 로켓 캔들을 보였어요, 똑같이. 지금 65달러 54센트. 요걸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. 달러 베이스로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요 두 개 종목을 미국 그 시장 개장 중에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간접적으로 밤에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. 티커명이 EWY.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 다음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,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 지금 신용융자가 17조 원까지 줄어들었어요. 이때 이렇게 보면 증시가 급락한 이때 한 19조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하루 사이에 뭐 17조까지 이렇게 떨어졌죠. 17조. 2조 원 가량이 이 신용 물량이 이렇게 떨어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. 이게 반대 매매로 청산이 됐다, 뭐 이런 의미예요.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, 그러니까 이제 신용융자를 하지 마라,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. 그러니까 급락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팔겠는가,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, 이런 생각이 들고요.
이 급락을 만든 주체는 아마 아래 가격에서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. 누군가는 아래 가격에서 파는 세력이 있겠죠. 아래 가격에서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근데 이 신용 물량은 이 강제적으로 아래 가격에 던져지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령 1억 원이 있으면 이 신용으로 한 2억 원 정도 돼서 토탈 이제 3억 원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가령 뭐 개별주에 투자를 해서 지난주처럼 뭐 종합지가지수 막 10% 연달아 해서 단기적으로 한 20% 손실을 보고 뭐 추가적으로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. 그래서 뭐 담보가 이게 잔고가 뭐 1억 5천 정도 남았다 일시적으로. 그러면 이게 담보가 뭐 150% 정도 되잖아요. 이게 150%.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게 다음날 아침에 시가로 그냥 던지면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거의 하한가 하락으로 출발을 해요.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은 하나도 없어지고 1억 원이 하루아침에 이제 뭐 한 3천만 원, 이제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급락을 하면 그래서 개인들이 신용을 하면 안 된다.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. 이건 얘기가 밖으로 샜는데 이런 신용 물량이 많이 사라졌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급락장에서 불필요한 매물을 이렇게 쌓을 수 있다. 그런 개념에서 신용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장이 상승하는데 매물이 많이 사라졌다. 그런 의미도 됩니다. 그래서 상승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. 그런 의미도 되고요. 지금 많이 산 종목들 외국인도 삼성전자 레버리지거든요. 현대차. 2019년도 금리 인하 이후에 19년도 12월 달 우리 지수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업종 이 상승률 1위예요. 올해도 아마 2024년도 말에 아마 상승률 1위가 반도체가 되고 2위가 뭐 반도체 뭐 또는 뭐 방산이나 뭐 조선 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도 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이 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일단 필요하다.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이슈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뭐 금리 인하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뭐 금리 부분에 중요 이벤트 사항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일부 들고요.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게 9월 초에 이제 고용 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고용 보고서 배드 뉴스가 곧 비커트로 이어지고 굿 뉴스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세론 뉴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우연찮게 이게 뭐 세론 트리거가 돼서 매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부터는 뭐 배드 뉴스건 바이오 뉴스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트럼프 대통령 피격 이후에 과연 어느 섹터가 많이 올랐나? 1번이 이 반도체고요. 역시 이제 AI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산업이 미래의 어떤 산업을 개편을 하고 미래의 어떤 그 포지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. 이런 전망이 우세해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이쪽은 침체 이슈에 좀 벗어나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 사람 이야기거든요. 지미 다이먼, 그린 이코노미 앤 밀리터리. 이 전쟁하고 그 다음에 탄소 경제, 그러니까 보조금,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지원금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, 이스라엘
전쟁 물자 지원을 하면서 이 돈들이 결국 뭐 예산은 없고 세금도 안 걷고 결국 채권 발행을 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고, 이게 이제 물가도 자극을 하고 금리도 자극을 해서 지미 다이먼처럼 2% 타겟, 물가 타겟은 무리다. 이게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, 이런 논리거든요. 이 기간이 이제 이 대선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해서 이 기간이 한 10월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, 오히려 9월, 10월 때 이런 고금리, 이런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오히려 그때 이제 범피한 이런 사이클이 이어진다면, 오히려 8월, 9월 때는 좀 떨어질 때마다 이런 빅테크 반도체는 매수하는 시점이다, 이렇게 보고요. 오히려 9월, 10월이 넘어가면 뭐 이런 아까 얘기한 뭐 보조 사업들, 뭐 신대생이라든가 뭐 전쟁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뭐 이래버리면 추가적으로 뭐 단기 뭐 T본드 뭐 이런 거 발행할 계획도 없고, 이러면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되지 않나. 이러면 또 금리에 유리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고 해서 오히려 하반기 되면 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엔비디아발, AI발 이러한 강력한 가속 캔들은 우리나라 하이닉스 쪽에도 이어지고, 이거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